1980년 5월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 민주주의에 무엇을 남겼는가?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80년 5월 대한민국의 한 도시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됐다. 전화는 끊기고 언론은 침묵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은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이름 중 하나로 남게 된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지 이야기해본다. 1장 1979년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에 큰 사건이 발생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 18년 동안 이어졌던 권력이 갑자기 사라졌다.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도 기대했다. 이제 민주화가 오는 것 아닐까?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해 12월 1212 군사 반란이 발생한다. 군 내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장 전국으로 번진 민주화 요구. 대학생들의 시위. 1980년 봄 서울과 전국 대학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비상계엄 해제, 언론 자유, 민주선거. 학생들은 더 이상 군 통치를 원하지 않았다. 시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단순한 학생 시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사회 전체의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3장 비상계엄 확대. 1980년 5월 17일 정부는 결국 강경 대응을 선택한다. 전국 비상계엄 확대, 대학 폐쇄, 정치 활동 금지, 주요 인사 체포. 그리고 다음 날 광주에서 충돌이 시작된다. 4장 광주에서 벌어진 일. 공수부대 투입. 광주에는 계엄군이 투입됐다. 시위 진압은 빠르게 격렬해졌다. 시민들의 분노. 처음엔 학생 중심 시위였다. 하지만 상황이 커지며 시민들도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택시기사, 상인, 노동자, 평범한 시민들. 광주는 점점 격렬한 충돌 속으로 들어갔다. 왜 더 커졌을까? 당시 광주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강경 진압이 오히려 분노를 키웠다는 것이다. 5장 고립된 도시. 언론 통제. 당시 언론 보도는 제한적이었다. 광주 상황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고립감. 광주 시민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고립됐다고 느꼈다. 밖에서는 상황을 모르고 안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커져갔다. 6장 시민군. 무장한 시민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일부 시민들은 무장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 들어간다. 며칠간 이어진 혼란. 도시는 혼란 속에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를 기억하는 일부 시민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회상한다. 7장 5월 27일 새벽. 진압작전.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남겨진 상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진상 규명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8장 왜 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나? 침묵의 시간. 한동안 광주 이야기는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민주화 이후 변화. 1987년 민주화 이후 광주에 대한 재조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9장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영향. 사람들의 인식 변화. 518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겼다. 국가 권력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 이후 광주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상징이 된다. 오늘날의 의미. 오늘날에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있다.
1980년 5월. 광주는 단지 한 도시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으며 자유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 역사는 때때로 불편하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는다면 같은 질문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1980년 5월 광주에 관한 이야기였다.